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 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지도, 그다음에 부제목은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생각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학습 건강 전문 의사 지식 생태학자,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흥미가 있어 보이는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혹시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포지션 타이틀인 것 같아요. 뭐 지식 임신을 연구한다든지,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지식 자연 분만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한번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자기 소개를 써놨더니 실제로 어떤 의사가 나보고 의사 맞냐는 거예요. 당신 의사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냐? 그래서 나는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산부인과 진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주로 지식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겠죠. 그래서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자연 분만해서 건강한 지식을 낳게 하는지, 이런 걸 연구한다고 그래도 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사가 뭐 그렇게 되기 쉽냐?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의사 커뮤니티에 공론화 시켜가지고 유영만 교수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그래서 제발 고소 좀 하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의사들이 반응하는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샤갈이 색채의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마술사냐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그럼 의사 맞냐? 그럼 전국에 구두대학병원 차린 사람들은 그럼 대학병원 설립 허가증 갖고 있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를 팔로우하는 트위터리언들과 같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꼬리를 내리고 지금 납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론화시킨 결과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런 사태가 어떤 때 발생하냐면요, 자기 분야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전문가들이 잘하는 거는 자기 분야 이외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갖다가 화살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서두에 제가 일어났던, 여러분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의 생각인데, 이 개가 지금 사과를 먹을 것인지 공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개 사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공도 하나 있고 개도 있고 사과도 있고. 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웃어주세요.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 상상하는 거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라. 생각은 걷고 있지만 상상은 나르고 있다. 인간의 한계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상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볼견자를 개견자로 이렇게 바꿔놓는, 정말 이런 것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상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답,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군가가 문제를 낸 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왔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기 경복이라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아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냐고. 그런 미친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기도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2007년도에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잠깐 조는 사이에 들이받고 이제 제가 반성을 한 거죠.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속도를 낮추고 멈춰서서 천천히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조기 경보기를 날린 거죠, 저한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한양대학교의 명예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이 김광규 시인이 생각의 사이라는 시를 썼어요. 여기 보시면 시,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자기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잘 되려면 시와 정치, 경제와 정치, 시와 정치 이런 식으로 사이와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소통이 잘 되고 굉장히 그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의 시를 알기 전에 사회 전문가라는 책을 쓰려고 마음을 접었었는데 저런 시가 있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 반드시 잘 팔릴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찾는 방법이에요. 앞에 보시면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러뱅이라고 해서 의문 경탄보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생각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까지 던지지 않은 남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질문을 던져야만 남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남다른 생각이 결국 남다른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러면서도 새로운 답을 찾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느님,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하느님한테 이렇게 질문 고민하다가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하느님, 그러면 담배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만 잠깐 바꾸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의 성격과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질문의 성격과 방향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생각도 그만큼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 느낌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처음에 취하시는 동작이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자,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고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금방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기 전에 느낌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사자를 가만히 보시면요, 생각 사자 아시죠? 한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밭전자가 있거든요. 밭전자는 인간의 숨골을 뜻하는 거예요. 이성. 밑에 마음심이 이게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이미 마음과 머리가 함께 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한다는 걸 가슴을 떼어놓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주로 골 때리는 생각이 많은 거죠. 혹시 개로운 책 읽고 감동받은 사람 있어요? 석박사 논문 읽고 감동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게 주로 머리로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뒤에 감사의 글은 감동적이거든요. 그거는 이 가슴으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암보다 느낌이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링이 노잉보다 앞선다. 그만큼 이 필링이 생각과 굉장히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처음으로 가슴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 이게 느낌인데 이건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슴으로 느꼈던 속임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희석, 탈색, 각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 골 때리는 이유가 주로 드라이한 아주 건조한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뜨거운 가슴에 언어가 사라져 버려 있거든요. 느낀 대로 쓰지 않고 느낀 걸 추상적인 언어나 관념어로 바꿔가지고 관념의 파편들이 이렇게 쭉 늘려 있으니까 논문이 어려운 거죠.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고 논문 쓰는 사람들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또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계산법 보시니까 n분의 1 sin x가 얼마나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n끼리 약분해놓고 2, 1, 6는 6이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수학적 생각법이에요. 그죠? 초코파이 하나에 초코의 함유량이 얼마나 들었냐고 계산하라고 했더니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끼리 약분하니까 파이 분의 100. 그래서 파이는 3.14159이니까 32%가 초코파이 하나당 초코가 들어있을 것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학적 생각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수학적 논리를 배웠지 수학적 상상력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생각은 논리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이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 너머의 생각인 이 상상까지도 제가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30년 동안 키워온 개 두 마리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트위터리언이 보내준 것들을 이렇게 편집한 건데요. 아무튼 편견과 선입견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로 여러분 대학 교수를 하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시죠. 예, 대학 교수도 가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거는 저기 강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인식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바꾸기 어려운 게, 저는 앞에 있는 강철 다이아몬드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에 각질이 생기고 타성 관념이 생겨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들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정관념이 돼 가지고, 이제 관념이 고정되기 시작하면 관념이 고장나기 시작해 가지고 고정관념이 고장관념으로 바뀌어서, 이건 이제 생각 세탁으로 샴푸해 가지고 벗겨지지 않는, 수술해야 되는 생각 치유소에 가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원래, 당연. 이 세 삼형제가 생각의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렸을 때는 65번 질문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40대 중반이 되면 약 10분의 1로 질문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늘어나는 단어가 원래 그래, 물론 그런 거지, 당연한 거야. 아빠가 아들한테 사과가 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거지 마, 그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면 사과가 밑에서 위로 떨어지냐?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목욕탕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몸에 붙어 있는 때가 아니라 생각의 때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빨간 표시로 막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저게 생각의 때. 예? 저런 것들이 자꾸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안에 보시면 자기 규제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로막아요. 밖에서는 때가 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몰상식한 건 예의 범절이 어긋난 사람이 아니라 상식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행인 게요, 몰상식한 게 시간이 지나면 몰자가 떨어져 나가 상식이 되고, 상식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집혀가지고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 봤습니까? 다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사람, 오늘의 용어로 얘기하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열 십자가 있으면 사람마다 저걸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그러고,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배꼽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럼 교통경찰은 교차로라고 생각할 테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보는데,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나의 평상시의 직업, 그 다음에 평상시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의 대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믿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믿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자꾸 보이는데, 이 신념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경험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신념과 경험을 가끔씩 바꿔가지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차드 바크가 진 갈매기의 꿈 이야기 여기 나오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데, 저기에 나는 새는 갈매기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걸 당연한 진리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말했던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그럴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가서 가끔씩 수건 훔쳐 오시죠? 훔친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내리다가 이불 갖고 내리시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찜질방 사장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찜질방 수건 안 없어지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모든 수건에다 이렇게
그 훔친 수건이라고 새겨버렸어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수건에다가 훔친 수건 이렇게 아예 새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건을 훔쳐가봐야 훔친 수건이라는 게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수건이 하나도 안 없어졌다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아이디어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이 생각의 각질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뇌에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색다른 자극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색다른 자극을 주는 방법은 색다른 책을 읽을 것, 색다른 경험을 해볼 것, 색다른 여행, 색다른 영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배고플 때 이렇게 설렁탕만 드시지 마시고 뇌가 고파본 적은 없으시죠? 배는 늘 고프시고 뇌는 늘 편안하시고 그러니까 늘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은 뇌진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드시면 안 되고 뇌에다 주는 색다른 자극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멋진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